대선 치르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. 여러분의 1년은 어떠셨습니까? 그리고 이분의 1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오늘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함께 1년도 돌아보고요. 또 현안도 짚어보겠습니다. 대선 후의 첫 라디오 출연입니다. 민주당 문재인 의원 연결을 해보죠. 문재인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벌써 1년이네요. 예, 그러네요. 실감이 예. 나십니까? 예, 그러면요. 예. 사실 방송에는 거의 모습을 안 비치셨어요. 라디오도 오늘 첫 출연이시고. 예, 방송 인터뷰는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. 그러시죠. 대선 이후에요.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작년에는 많은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들 하셨는데, 예, 저도 어렵게 1년 보냈습니다. 왜 안녕하지 못하셨어요, 문 의원님께서는? 저로서는 정말 그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그렇게 빌었거든요. 예. 그런데 그 1년을 본 지금으로서는 정말 좀 실망스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경제 민주화나 그 복지 공약부터 또 요 근래에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예. 이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. 그다음에 또 국민 통합에 실패하고 있는 점들, 예. 또 이 국가기관들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틀고 가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그렇고요. 또 아주 그 권위주의적인 어떤 불통의 면모 이런 것들 보면 좀 실망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. 후한 점수 주고 싶은 부분은 하나도 없으세요? 이렇게 외교에서 이렇게 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점이라든지, 예. 대북 관계에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북한을 대하고 있는 점들, 전두환 대통령 그 미납된 추징금들 이렇게 받아낸 점들이라든지 이렇게 원칙을 세운 부분들, 그런 부분들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저로서는 아무래도 실망스럽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앞으로 이제 남은 4년 임기 동안 국정에 성공하려면 좀 국정과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과 어떤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전면적인 쇄신, 개각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저 인사에 관한 쇄신 속에는 그런 것도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렇게 보세요. 무엇보다도 좀 국정 기조를 저는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, 박근혜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 그 면모를 보면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그 귀를 기울이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그 정책 공약에 반영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이고 좀 따뜻한 그런 보수의 면모를 보여주셨거든요. 그런데 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정말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정말 좀 권위주의적이고 자신의 생각을 국민들에게 오히려 강요하는 이제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그 대선 후보 시절의 어떤 그런 자세, 초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취임 이후에는 좀 돌변했다. 이런 부분에는 후한 점수 주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시군요. 예, 마치 정말 그 후보 시절의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다른 분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게 좀 저로서는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문재인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좀 가볍고 훈훈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로 이야기가 좀 무거워졌습니다. 질문이 그랬습니다. 현안 이야기 들어가 보죠. 사실 지금 정치권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 때문에 술렁입니다. 이 판결은 어떻게 보십니까? 어쨌든 보면 이 대통령 선거일을 코앞에 둔 시기에 그것도 또 마지막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던 그날 밤 늦게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실과 다른 수사 발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지금 판결을 보면 범죄는 있는데 죄 지은 사람은 없다.
결과가 된 것이거든요. 아하. 이 국민들이 볼 때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공소 유지가 믿음지 못했었는데 법원이 결국은 그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고 만 거죠. 예. 이게 상식에 어긋나고 정의가 실종된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법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판결이다.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판결이다.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걸 듣고 새누리당에서는 또 대선 불복이냐. 사과하고 자숙하라. 이런 반응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오더군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동안 국민들은 솔직히 이 검찰총장이 바뀌고 또 수사팀이 교체되는 것을 보고 예. 걱정들 하면서 이렇게 특검을 요구해 왔던 거 아닙니까? 예. 근데 이번 판결 보면 그 국민들의 예감과 그 특검 요구가 옳았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증명해 준 그 판결이죠.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될 그 국가기관의 개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자라는 국민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무슨 대선 불복이니 이런 논리로 자꾸 그 말을 못하게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. 입을 틀어막는 것이다. 근데 최경환 원내대표는요. 어쨌든 사법부에서 결정이 내려진 건데 삼권 분립이 엄연히 있는 나라에서 이것을 뒤로하고 특검을 하자는 건 야당 독재다. 이런 말씀까지 오늘 어제 하셨어요. 이 민주당의 그 특검 요구는 이 법원이 판결한 사안에 대해서 이 판결을 인정 못하겠으니까 다시 특검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. 예, 그러면요. 이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예.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특검으로 사실을 규명하자는 것이고 아하. 그 필요성이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됐다라는 것이거든요. 대선 개입 전반에 관한 특검. 이미 지금 특검 법안을 발의하고 해놓고 있는데 예.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특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. 따라서 이 특검 요구가 무슨 사법부를 흔든다거나 또는 뭐 상권 분립에 뭐 위배된다거나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. 그렇게 보시는. 법무부 장관 해임까지도 갈 문제라고 보십니까? 특검을 넘어서? 그것은 그 이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보다 예. 그 전에 검찰총장을 이른바 찍어내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수사팀들을 다 교체를 한다거나 예. 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에 대해서 예. 이런저런 그 간섭과 방해를 했던 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죠. 해임 안에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? 또는 뭐 민주당 당인으로서 예. 당론에 당연히 따르고 지지하죠. 이 전반적인 것을 근데 새누리당은 다 대선 불복이라는 지금 프레임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검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임안도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새누리당이 계속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럼 이게 뭐 국회 보이콧까지 갈 문제라고까지 보세요? 어렵죠. 딜레마죠. 그 민주당은 이렇게 정부와 또 그 여당의 어떤 독선에 대해서 예. 비판하고 또 견제를 또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그 민생을 살려나가는 국정에 또 함께 협조해야 될 그런 또 책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요.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좀 민생에 전념하기 위해서도 예. 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를 좀 하루빨리 좀 털고 가야 된다. 그 방법은 특검이다. 라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요. 그동안에는 왜 근데 특검을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느냐 이런 자성론도 좀 나오더라고요. 지도부가 우클릭 신경 쓰느라고 자신 있게 못 밀고 나갔던 건 아니냐.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그런 점들이 저희가 이제 뼈아픈 부분이죠. 뭐 국민들 비판을 저희가 뭐 달게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. 이 민주당이 아무리 뭐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죠. 아하. 그러나 그렇더라도 예. 그 민주당으로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과연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죠. 예, 그런 점들 예.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나저나 문재인 의원님. 안철수 신당의 새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
우선은 뭐 저도 새정치의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고요. 예. 다만 이 국민들 속에 이 새정치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염원들이 아주 크고 또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지금 이제 안철수 그 현상이지 않겠습니까? 예, 예. 그렇게 보면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정말 이렇게 새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새정치가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? 안철수 의원은 그래도 뭐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옆에서 정치권에서 같이 보기도 하시는데. 아까 제가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. 우리 이제 안철수 의원은 분명히 새로운 정치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존재 자체가 또 이렇게 신선하고 새로운 면이 있는데 예. 우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, 이 후보 발굴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 기존에 또 이렇게 민주당이 해왔던 그 어떤 방식들, 또 민주당이 내세웠던 후보군들하고 그렇게 뭐 별 차이가 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군요. 그런 점들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예.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말하자면 민주당에 몸담았던 분들이 그쪽 진영으로 가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뭐가 새로운 것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세요. 예,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. 예. 여하튼 새정치를 기치로 내건 신당이 곧 출범하고요. 출범 직후에는 지방선거가 열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이 신당이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또 관심사인데요. 문재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연대의 가능성. 저는 아직 그 신당이 창당되지 않은 상태인데 예. 그런 창당도 안 된 상태에서 연대를 말하는 것은 좀 때가 이르다는 느낌이고요. 신당이 창당이 되고 또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군들이 정리가 되면 예. 저는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그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연스럽게 해결된다.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? 우선은 그 신당도 그 국민들의 그 지지를 그 받아야 할 테니까 예. 그러려면 이 국민들의 여망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하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에 뭐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보다 뭐 더 시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분을 뭐 내세울 수 있다면 그건 또 이제 문제가 다르겠지만 예. 그렇지 못하면서 단지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의 표만 좀 분열 이렇게 시켜서 만약에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예.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아주 비판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 것이기 때문에 예. 저는 결국은 신당이 창당이 되고 또 후보군들이 정리가 되면 이 국민들 여론을 존중하는 하면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어부지리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대를 할 수밖에 야권 지지자들 열망 담아서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저는 크게 보자면 우리 지금 새누리당이 우리 정치를 좀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강자로 지금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소수 정파들이 연대해서 이 새누리당과 맞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필요하다. 그럼 뭐 바람. 그래서 제가 예.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렇게 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. 예. 다만 이렇게 연대를 하더라도 과거에 그 해왔듯이 어떤 뭐 획일적인 어떤 후보 단일화 방식 연대라든지 여기저기 또 자리를 서로 나누는 방식의 그런 식의 연대가 아니라 예. 좀 원칙이 있으면서도 유연한 연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원칙이 있으면서도 유연한 연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. 상식적으로 뭐 생각하면 되죠.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전체를 대체로 이제 권력을 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뭐 우선 민주당하고 신당이 서로 경쟁을 해도
새누리당의 어부지리를 줄 염려가 적은 권역이 있죠. 그런 지역에서는 양당이 마음껏 경쟁을 하고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곳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민심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죠. 예예. 또 그러나 또 양당이 분열할 경우에는 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줄 그런 위험이 큰 또 그런 권역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권역에서는 또 분열을 피하는데 서로 또 지혜를 모아야겠죠. 그런 중재안을 가지고 혹시 지방선거가 가까워져도 이 연대가 좀 힘들어 보인다 할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직접 만나서 중재하는 그 정도의 수고까지도 할 각오는 돼 있으십니까? 물론이죠. 뭐 필요하다면 뭐 언제든지 만나서 의논해야겠는데 어쨌든 그 안철수 의원도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신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저는 뭐 결국은 이 국민들 여망을 다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알겠습니다. 문재인 의원 오늘 지금 이제 만나고 질문 막바지로 가는데요. 조금 이릅니다만 문 의원님. 오늘 나오시고 나면은 또 언제 나오실지 몰라서 제가 이 질문을 하나만 좀 드리고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. 종전에요. 이런 말씀하셨어요. 정권 교체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. 이런 발언. 그 불쏘시개 역할이란 게 어떤 거냐.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그 후에 던졌었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? 글쎄요. 저는 제가 지난번 대선에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 여망과 또 지지를 이렇게 받고서도 제가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또 다음 대선에서는 그 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도록 보탬이 되는 모든 역할을 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. 불쏘시개 정도가 아니라 직접 그 불이 돼달라 이런 주문이 또 들어온다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어쨌든 뭐 2017년에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고 지금 이제 물으시는 거라면 그것은 뭐 그야말로 이런 거죠.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지망할 것인가 이런 것은 고3 가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고1 중학교 때부터 정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. 미리부터 우리 평소 실력을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열려놔야 되는 것이죠. 그렇죠. 지금부터 민주당 제대로 혁신도 하고 또 2017년을 제대로 또 준비해 가자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문재인 의원이 오늘 대선 1년 돌아보면서 현안도 질문 드렸고요.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었습니다.